여러분들 이 유튜브 보셨다면 이 네. 목적이 쉽고 확실하게 자산 증식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전 영상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가격 분석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냥 부동산이면 정말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 자부심. 네. 편집해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라운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일단 마지막 영상 한번 보면 주제가 자 다들 그렇게 떠납니다.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 이게 언제였죠? 3개월 전이니까 12월 초? 네. 근데 이때 영상 찍고 네. 떠나셨어요. 예. 마지막 영상 그 제목과 함께 네. 떠난 것처럼 이렇게 보였으나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많이 오고 라운 어디 갔냐? 왜 영상 안 올리냐? 그래도 아파트, 부동산을 이렇게 좀 라운만큼은 가격적인 분석을 한다는 그런 특이한 기술을 갖고 있죠. 네, 차별화가 됐었는데 예, 제가 12월 초에 이제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나서 12월 중순경 제가 이제 셋째 아들, 딸. 네, 감사합니다. 그 시점이 되게 공교로워요. 그때 막 이제 부동산 막 힘들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역전세 현상 그런 시기에 떠나셔 버려가지고 예. 그래서 오해를 좀 많이 받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다니는 거 아니냐. 네. 역전세 막 일어나가지고 실제로 그 채널에 질문도 올라왔거든요. 아우님이 사신 매물 중에 뭐 역전세 일어난 건 없나요? 네. 예. 없으시죠?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매월 네. 전세를 맞추고 진행하는 것들이 기본 한 5개 정도. 매달. 그 전달에 못 맞췄던 것도 2월 돼서 현재 진행형이 한 5개 전후가 됩니다. 뭐 적을 때는 뭐 2-3개고요. 맞춰도 또 전세를 맞춰야 되는 것들이 또 생겨나다 보니까 전세 맞추는 거에는 이골이 나 있습니다. 전세 누구보다 더 잘 맞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제가 그러면 전세 맞추기인가요? 하락장에서 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전세를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경쟁하는 비슷한 매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내가 좀 독보적으로 한 발자국 더 앞서서 계약이 될 수 있는 방법들 확실하게 그냥 따라만 하세요. 친절한 라온의 전세 맞추는 비법. 그냥 막연하게 전세 잘 맞춰야지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고 부동산을 그냥 여러 군데 내놔야지 그러면 나가겠지 안 나가면 시장 탓을 하고 제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전세가 이제 나올 예정이다. 그럼 첫 번째 이런 공격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계약 만기가 예를 들어서 6월 말이다. 세입자분들이 언제 2달 정도 보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2달 전에 많이 알아보기 시작을 해요.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렇죠. 천천히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 달 전 이런 분들도 그렇죠. 성향 차이니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오랫동안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2달 전이 한 50%가 거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한 달 전은 한 20%? 한 3개월 전 계획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한 20-30%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한 3개월 전부터 좀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4개월 전, 5개월 전은 뭐 공격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도 계약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의미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별 의미가 3개월 없고. 이전에는 의미가 없고 시기를 맞죠. 설정을 해주신 거고 4개월 전까지는 그냥 한 군데 정도 내가 진짜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동산에 그리고 내놓는 것만 끝난 게 아니라 피드백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부동산에서 2주에 한 번꼴로 지금 집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지 이 빈도 체크가 하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물어보기 전에는 부동산에서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계약이 되는 그 날까지 하셔야 됩니다. 한 4개월 전에는 한 군데를 내놓고 거기 3개월 전 도래하게 되면 이제 한 5군데에서 10군데로 늘려갑니다. 3개월 기준 5군데에서 10군데. 네. 다 전화할 필요 없고요. 문자로 정형화된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양식이 있어요. 땡땡땡 부동산 사장님, 저는 땡땡땡 번지 몇 호 집주인입니다. 전세를 내놓고자 문자를 남깁니다. 몇 평, 수리 상태, 주차 여부, 계약 만기 언제, 이사는 뭐 협의 가능.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멘트, 영순위로 전세 중개 부탁드린다. 아니면 좀 급하시면 복비를 좀 잘 드리겠다. 정확하게 원래 100만 원 드리는 건데 뭐 150 주겠다, 200 주겠다. 딱 명시하는 것도 좋아요. 단체 문자를 드리면 돼요. 일괄 문자를 전송하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부터는 간단하게 땡땡땡 번지 무슨 아파트 전세 얼마 이번 주에도 전세 중개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보내드리면 이제 그 매물에 대한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락이 와요. 일주일에 한 번 보여줬다 아니면 2주에 한 번 보여줬다 아니면 못 보여줬다 빈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2달 반 정도 됐을 때는 2배 정도 늘립니다. 최소한 10군데 이상 한 20군데
30군데 이렇게 늘려가면서 2주 동안 빈도 체크를 하면서 한 2달 남았을 때는 거기에 있는 모든 부동산 이제 마지막 피크 타임이거든요. 모든 실수요자가 50% 이상 구하는 시기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50군데에서 군데, 좀 많게는 150군데까지 단체 문자를 날리는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그 매물들을 다 검색하다 보면 홍보하고 있는 부동산 연락처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만 작업하셔도 100명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매주 한 번씩만 보내셔도 충분한 효과가 있어요. 매주 언제 보내시느냐. 이것도 중요한 네, 시기가 이것도 있어요? 포인트죠. 야,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요. 예, 월요일날. 부동산 사장님들도 월요일날 이번 주에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출근하십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10시부터 보통 보내면 안 되고 11시에 보내시면 되고요. 월요일 11시. 그래서- 이거 제가 전세만 줄 때는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뭐 한 점심 먹고 나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시에 2시 사이에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네. 그때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또 졸릴 수도 있죠. 그리고 점심 전에 보내야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 인근에 있는 또 친한 부동산하고 교류를- 식사를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된 경우도 있어요. 월요일날 시간 놓쳤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금요일날 11시. 이제 주말.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들이 이제 보통 토요일날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그 전날 문자를 보내주면 그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그걸 인지하고 깜빡했다가 토요일날 약속하신 분들한테 제 물건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어차피 물건은 되게 많잖아요. 네.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는. 예,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빈도수를 조절해서 보여주는 분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상 말이 안 돼요. 기계가 아니니까. 한 번 더 연락 오는 사람, 좀 더 복비를 많이 주는 사람. 그런데 또 금요일날 이제 주말을 준비하고 손님들이 몰려오는데 딱 그 순간에 딱 예. 연락을 해놓으면 네. 매칭이 되는 손님이 있을 때 그게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쵸. 대단하신데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고 연락이 오는 데만 받으셔도 돼요. 문자로 보내야 내가 언제 이렇게 문자를 보냈고 그런 것들이 기록이 남죠. 기록에 남고 기억하기도 쉽고 또 될 수 있으면 내부 사진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예전에 뭐 비어 있었던 사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화가 되면 좀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괜찮네. 부동산 네. 사장님 입장에서도 바로 보여줄 수 있고. 네. 전세가가 주변 시세가 2억인데 내 전세가 2억 5천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의미는 없겠지만 내 것도 2억이야. 아니면 내부 상태가 다른 매물 컨디션보다 더 좋아서 한 2억 1천, 2억 2천까지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전략들이 1, 2천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더 내부 컨디션이 좋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도 더 좋은 거고 또 부동산 사장님께서도 보여주기도 좋고 계약 체결하는 게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2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제 최대치로 네네네. 승부를 100일까지도.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정을 빼고 그냥 모든 부동산 눈에 보이는 것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말씀하셨던 부동산과의 빈도 체크 있잖아요. 네. 3달 이전이나 3달까지. 이게 2달 된 시점에서는 빈도 체크가 계속 이어지나요? 네, 계속 해야 됩니다. 계약이 되는 그날까지. 그러면- 왜? 빈도가 적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가격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조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올수리가 안 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거의 다 대부분 다 올수리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 상태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주변 같은 단지에 비슷한 경쟁 상대인데 가격밖에 남는 그쵸.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가격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빈도 체크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전세를 5억에 내놔요. 3개월 전에. 그러면 이제 빈도 체크가 너무나 없다. 그 없는 기준도 알려드릴게요. 빈도 체크는 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느냐? 저는 워낙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 빈도도 딱 그냥 데이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기억하세요.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네, 2주에 한 번은 빈도수가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한 거예요. 이거는 계약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어렵다. 외부 조건, 가격적인 측면도 좋다고 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는 네, 거네요. 내 뭔가 제품, 내 문제가 물건에. 있다는 거예요. 네. 단계는요. 계약이 어느 정도 좀 될 수 있다는 그런 감과 기준. 촉이 오는 거. 그 기준은 그게 기준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네, 전체를 통합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내 매물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누가 왔다 네. 가는 빈도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 보통 최소 기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집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보러 온대요. 한 2번, 3번 이 정도 두세 보러 번. 온다고 하면은 하면 이제 계약이 될 수 있는 단계에 왔구나. 내가 내놓은 여러 가지 다 조건 조건들이 자체가 경쟁성이 괜찮다. 있구나. 괜찮다. 네. 이제 내 집이 나갈 차례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3월 말에 이사 나가는 게 확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 세입자가 3월 네. 31일 날 임차인분이. 성남에 있는 건데 네네네. 그래서 이게 작년 11월 달부터
더 내놨는데요. 이제 12월 달까지는 정말 전세 수요가 자체가 없었어요. 입주 폭탄에 다들 월세만 찾고 전세는 진짜 폭락을 거듭하다 보니까 제가 또 초반에는 좀 높은 전세금, 원래 한 1억 9천에 살고 있는데 제가 한 2억 2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결과는 예, 거의 한 3주에 한 번 꼴. 좀 힘든. 예, 안 된다고 보는 게 예, 낫다.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면 돼요. 바로 조건 네, 변경. 그래서 이거는 너무 무리수를 뒀구나. 2억으로 내놨어요. 2억으로 내놓으니까 한 1, 2주에 한 번 꼴은 보러 오더라고요. 계약 안정권. 예, 뭔가 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어느 날은 2주에 한 번 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건 좋긴 한데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지? 그래서 1억 9천, 1,000만 원 더 낮췄더니 바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꼴로 상승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계약이 이제 여러 번 될 뻔 하다가 계약 단계까지 오다가 다 잘 안 됐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에서 자꾸 내리라고 했습니다. 계약이 될랑 말랑 하다가 안 되니까 1억 8천, 1억 7천, 1억 6천까지 내리라고 하는 부동산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 너무 급한 상황이니까 6천에 지금 계약할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내려달라. 3천을 구해야 되잖아요. 바로. 구할 수도 있고 한데 하지만 저는 그런 노하우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일반 사람들은 내렸겠죠. 근데 그쵸. 저는 아까 그 빈도수 가장 중요한 그 빈도수 체크 기준이 있었으니까. 1억 9천원 내리니까 2억하고 느낌이 다르니까 1억 9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많이 보러 오다 보니까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그 이상 보러 오니까 이거 될 수 있겠구나. 이 조건으로 되는 거구나라는 기준이 있으셔서. 그래서 저는 1억 9천으로 계속 밀고 밀고 나갔죠. 나갔죠. 그걸 1월 달부터 2월, 3월 계속 버티다가 3월 4일 날. 4일날.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문자를 보내야 되는 그 이유. 토요일 날 많이 보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작성하고 계약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빈도수를 보시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방문을 하니까 더 이상 내 조건을 더 변경할 필요가 없겠다는 기준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때 부동산 사장님들은 당연히 그냥 더 가격을 낮춰서 내보내자라고 했는데 경쟁 매물들은 어떤 가격 포지션이 있었나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단지에서는 없었고요. 다른 단지에서는 직접 비교할 수는 없었던 상황에서 제 거보다 컨디션이 안 좋고 방이 좀 좁은데 한 1억 중반대가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제 거보다 좀 평수가 큰 것은 한 2억 중후반. 그래서 제 포지션이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었는데 그래서 가격을 확 낮춰서 계약을 하자. 다음번 인상을 노리자. 이렇게 부동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상 근데 그런 말은 아무 기준이 없는 조언이잖아요. 라온님이 지금 주시는 기준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방문을 하고 있으면 그 빈도면 내 조건에 문제가 없다. 기다리면 된다라는 확실한 기준. 한두 달 전에는 정말 적극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문자만 보내기도 하시는데 친한 부동산들 또 자세하게 알려주는 부동산은 또 전화도 한번 할 수 있고요. 또 전화도 오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다음에 내부 컨디션 뭐 집 세입자가 잘 보여주느냐. 어느 집은 세입자가 집을 잘 안 보여주는데도 근데 그걸 집주인이 몰랐었어. 왜 모르죠? 그냥 부동산 한두 군데 내놓고 그냥 그런가 보다. 나가겠지. 방치. 안 나가면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쩔 수 있나. 수동적 태도. 정말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꼭 피드백을 받으셔서 뭐가 문제인지. 근데 가장 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격적인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빈도수 체크.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떤 물건이든 내가 원하는 그 달에 계약을 성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시는 분도 3월 31일 날 또 신혼부부가 이렇게 신혼부부가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입주 날짜를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죠, 4월 초에 들어오신다는 거 협상을 또 해가지고 역시. 3월 31일로 끌어당겼습니다. 얼굴색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또 못 맞추는 경우 다주택자분들 요즘에 대출이 좀 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DSR. DSR 때문에 의미가 대출이 없어요. 잘 안 되죠. 그럴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전세 맞추는 상황에서 못 맞췄을 때 비법 정말 최악의 경우 DSR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죠? 맞췄는데 뭐 이렇게 또 그 공백이 날짜가 생겨요. 뭐 한 달이라든가 예를 들어 보름이라든가 그리고 안 골치 맞춰진 아프죠.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사업자 대출 사업자 대출.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가격의 70%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다주택자 DSR 다 꽉 차신 분들까지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일반 시중 금리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7% 전후 이제 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중도상환 수수료 다른 조건이지만
가능은 하다. 70% 네, 내외로. 어떻게든 이제 또 막아야 되니까. 막아야 되면 또 여러 가지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공부하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 이게 뭐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그죠. 것도 아니고 나중에 또 회복하고 상승할 때 또 예. 좋은 추억거리가 될. 이제 경험이 되게 자산이 되게. 지금 이거 몰라서 임의경매 넘기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임의경매를 당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다 그쵸, 보니까 그쵸. 예. 또 사고 처리 기간이라든가. 예. 경매 당하기 전에 그냥 말도 안 되는 헐값에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진짜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5억짜리라고 얘기할게요. 매매가가 5억인데 그러니까 7억까지 찍었다가 5억까지 안착이 됐어요. 현재 주변 나와 있는 매물도 5억인데 와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이 전세 만기 때문에. 대출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피똥 싸죠. 네. 두 번 유찰되면 반값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포에 휩싸여서 어떻게 하느냐? 뭐 3억 5천에 그냥 5억짜리를. 내놓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정고점 대비 거의 50%인데 이거는 50% 뭐. 반토막 나는 몇 개 특정 지역 뭐 송도나 그냥 진짜 소수밖에 동탄. 없어요. 예. 보통 한 20%에서 30% 전후가 이렇게 실제로, 박살났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근데 50%막 내놓는 분들도 그냥 있어요. 그냥 팔아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해서 그냥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 부동산 시장에 더 계속 좋고 안정화가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특히 전세가 매매가는 뭐 이렇게 좀 출렁해도 저는 크게 상관이 상관이 없죠. 없습니다. 좀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게 되면 어차피 무조건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인플레이션은 네. 이제 미국 화폐가 그 기축통화기 때문에 네. 거기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수집을 하고 싶은데 더 이상 이제 수집하는 의미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욕심을 다 내려놨습니다. 혹시 뭐 자금 융통 문제 때문에 그러신 것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금도 원래 조금 또 이제 셋째가 예, 태어나셨으니까. 여유 있게 갖고 있다가 네네. 지금 뭐 역전세도 10%도 역전세는 맞진 않았습니다. 딱 수치로 답변해 수치화가 주시네요. 됐습니다. 뭐 이미 뭐 언론에서 뭐 기사화가 다 되어 있죠. 막 전국 단위가 모두 다 역전세고 망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자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뭐 퍼센트에 가까운 아니면 절반 이상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수치의 역전세를 맞는 경우는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저조차도 50개를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5개도 역전세를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자를 좀 상대적으로 좀 그렇죠. 낮춰주다 다시 보니까 낮아지고 있죠. 예. 그나마 조금 버틸 수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중요한 것은 시기가. 21년, 22년도에 네. 그때 사신 분들도 괜찮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때 이제 완전 대단지의 최고점을 찍으신 분들 있잖아요. 최고점이 아니더라도 그 근사치에 찍으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전세까지 맞췄기 때문에 전세 폭락, 또 매매가 폭락 이런 분들이 한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사더라도 이제 좀 최저가 분석을 해서. 좀 예. 분석해서 그런 방식으로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 가격 분석의 힘. 네. 그리고 전세금을 내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잃어버리는 투자가 아닙니다. 네. 이거는 회복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만 지나면 2년, 4년 금방 갑니다. 그 기간을 버티고 이겨내면 그 기간 동안 그냥 단순하게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그 기간 동안 소득을 높이는 행동을 하면서 그렇죠. 네.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그렇죠. 보면 다시 그 전세금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메랑처럼. 이자 없는 저축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전세 맞추는 거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전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세 못 맞추면 댓글 달아주세요.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질문 같은 거 하시면은 저는 경험을 안 해본 것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예. 어떤 문제를 한번 물어보세요. 다 차근차근 네. 알 때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줘도 모르면 다시 또 알 또 때까지. 서툴다면 능숙할 때까지 고수가 될 때까지 톡방 안내드렸고요. 예, 일단은 오늘 전세 맞추기 네. 그리고 시장 상황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나요? 그냥 다른 뭐 부동산 이론적인 강의 네. 어디 책 보고 뭐 그냥 뭐 기사와 뭐 이런 것들 어렵게 접근해서 각종 지표 알면 뭐합니까? 거기서 그냥 질려가지고 공부만 하다가 실제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동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공식에 의해서 기준화가 돼서 단순했을 때 그게 행동화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행동화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교수님들이 실제로 아는 것은 많으시나 존경받으실 만한 하나 갖고 있는 자산이 별로 없다는 게 또 대학도 부동산 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때 K대 이제 또. 교수님들한테 이제 그때 또 자문하셨어요? 여쭤봤는데 예. 그분들도 카드라가 아닙니다. 지금 네. 이제 그 부동산 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그 대학이 그 학과에서. 예,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공신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어린 나이에 되게 충격적이었죠. 왜냐면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없어요. 예, 그냥
자기 집 살고 있는 집 하나. 어떤 분은 실제로 정말 잘 나가시는 부동산 교수님이셨는데 무주택자. 네. 그래요. 예전에 팔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론적인 건 물어봐라. 약간 이런 분도 계셨고요. 자, 부동산 여러분들 이 유튜브 보셨다면 이 목적이 쉽고 확실하게 자산 증식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전 영상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가격 분석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냥 부동산이면 정말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 자부심. 네. 편집해요? 아니 그만큼 여러분들도 반대로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 한번 해주십시오. 마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만들 때까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 것을 정말 약속드립니다. 저 마음 먹었어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